그래서 오늘 주제는 따뜻한 한 끼의 변화. 얼마 전에 저를 누가 이제 뭐 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왜 내가 이걸 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청개구리를 내가 왜 언제부터라고 이제 했더니 사실은 지금 이 청개구리가 있는 이 자리는 공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공장이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부천역이 지하가 없고 이 자리는 그 공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얘는 지하 상가가 없고 육교로 부천역을 넘어서 저는 부천 남국민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저 잼존 자리는 저게 없었어요.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제가 자랐던 자리가 저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곳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자랐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은 저 성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온 동네가 부천이었고 부천에 이 공간에 저쪽 약대동 제가 약대에 처음 발을 들였어요. 약대동엔 뭐가 있었냐면 제약회사와 항아리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찰흙 갖고 오라고 미술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찰흙 사와라 그러면 우리는 사가지 않아도 됐어요. 딱 나가갖고 논에 가서요. 땅을 파면 찰흙이 묻어 있었어요. 약대동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찰흙을 건지면 막 밑에 그래서 항아리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항아리 공장에 불을 떼니까 큰 굴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아리 공장이 떠나고 그 굴뚝만 남아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굴뚝에 들어가면 새들이 거기다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올라가서 새 알 꺼내고 이 동네가 이렇게 좀 시골틱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기밭이 있고 복숭아밭이 뭐 몇 군데 있었고 논밭이 있고 이런 동네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나름 제가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되게 도시스럽게 생겼다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학교 아이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왔냐? 부천에서 왔다 그러면 부천이 어디 붙었냐? 그러더니 어느 촌에서 왔냐고. 이제 그랬었을 정도로 부천은 옛날에 소사 그리고 아주 이제 좀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던 동네에서 컸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공장을 하셨었는데 공장들이 이제 망하니까 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부천역이라고 하는 단칸방 무허가로 집을 지은 단칸방이에요. 저희가 식구가 자그마치 7이에요. 딸만 5에 제가 큰 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랑 7명이 정말 거짓말을 어떻게 저기 해야 돼? 지금 제가 누우면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가 딱 누우면 아이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야 되는 그 정도 작은 방. 그리고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에 뭐가 있냐면 다리 있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다리 밑에 들어가서도 자야 되는 그렇게 사실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밥을 잘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오셔야 되는데 매번 사업만 하고 싶으세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오시는 걸 안 하시고 실제로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시계에 그 부속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계들을 만드는 회사에 일하셨고, 그러니까 기술자죠. 굉장한 인테리 기술자인데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시대를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여기서 살았죠. 그리고 끼니를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제처럼 비가 오는데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신발에 구멍이 나 있어요. 1년 내 신발을 한 번도 못 사주니까.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못 사주시는 거죠.
신발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걸 신고 학교를 다니고 했던 아버님이 결국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대부분 술에 의존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해서 먹여 살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 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동생들, 때로는 내 친구 같기도 하고 내 자녀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내 동생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내 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 수 있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라면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가 곪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저는 못 갔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잘 못 가보고 그 다음에 옷을 사서 입히는 거 지금 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요즘 청개구리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꽤 많이 오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집을 나온 친구들이 청개구리에 와요. 안 보셨죠? 오셔서 밑에 아이들 보신 적 없으시죠? 보면 꽤 요즘 많이 오는데 중학교 1, 2학년 이 친구들이 오는데 제가 이제 대놓고 야 너 집 나왔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청개구리의 특징은 한 끼 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사람들이 보면 저기는 맨날 뭐 밥만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제가 눈여겨서 살짝 봐요. 그리고 아이들은 출석부를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구냐 이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외울 정도로까지만 그렇게 하고 보면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에 때가 끼었거나 오래 빨아 신지 않았다. 옷도 그렇다. 그리고 집을 나온 친구들은 급하게 밖으로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집을 뛰쳐나와야 돼. 그러면은 뭐부터 챙겨야 되겠어요? 적어도 옷은 막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다니는 짐의 특징이 있어요. 막 이런 가방에다가 막 챙겨갖고 넣어갖고 와요. 아무 가방이나. 그래서 비닐봉다리에다 들고 와요. 비닐봉다리에 옷이 가득 들어있거나 배낭에 옷이 가득 들어있거나 이런 상태로 와요.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도 씻고 나와요. 씻고 나오니까 하루 이틀 됐을 땐 그래도 멀쩡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기름이 잘잘잘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그룹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대충 눈치를 채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트죠. 제 작전은 딱 하나요. 밥 먹었니? 네, 밥은 먹었냐? 어제 어디서 잤니? 요 정도만 물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욕구가 뭘까요? 뭐가 제일 먼저 보장이 돼야 되나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의식주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공부를 해라. 가서 뭘 배워라. 뭐 이런 건 사실은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먹어라 라는 것을 먼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려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기름 없고 뭐 연탄 석유 뭐 이런 거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으로 여기를 뗐으니까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준비해야 되죠. 연탄 준비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치를 담궈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김장 담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면 연탄을 창고가
이 무허가 판차존에도 뒤에 보면 화장실과 붙어있는 창고, 푸세식 화장실에 꼭 연탄 창고가 붙어 있어서 연탄을 쟁여놓으면 저희 엄마가 뭐랬냐면 아 부자 된 것 같다. 못 먹어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다른 거 없어도 김치 하나 있으면 밥 먹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물에다 밥 말아서 김치 먹으면 그냥 만족스러운 거. 아마 그때 그 추억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김치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들에게 사실은 먹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만나자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최근에 온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얘는 집을 왜 나왔니? 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용돈이 적어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용돈이 얼만데? 5만 원이래요. 아 용돈이 5만 원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일주일이요? 한 달. 한 달에 중학교 학생. 많지는 않죠. 적다고. 용돈 5만 원 한 달 적다. 적다. 아, 적다 두 분 나왔어요. 용돈 한 달에 5만 원 많다. 아, 많지는 않네요. 적당하다. 적당하다. 한 달에 적당하다 그러시죠?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니 좋지. 그러니까 하루에 2,000원도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친구가 저에게 용돈 5만 원이 적어서 집을 나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짝.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 이렇게 방송용이야. 이 녀석 용돈 5만 원 적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너는 용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은데 적냐라고 물어봤더니 옷을 사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옷을 봤어요. 쟤는 그 친구가 입은 옷을 보고 집을 나온지 몰랐어요. 왜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제가 말하는 건 브랜드야, 브랜드. 이렇게 된 것도 입었고요.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입었고, 바지도 막 디자인이 막 특이한 바지를 입었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던 사람.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이러면 안 돼. 나 때는이죠. 다른 사람이 입던 걸 얻어 입혀서 물려 입혔다 그러죠. 요즘 애들 물려 입히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물려 입는 거 못 하실걸요? 조금 깬 아이들은 나 이런 거 안 입어요. 내가 원하는 거.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한동안 자주는 안 사줬어요. 근데 티셔츠나 뭐 이런 게 있어 사주면 그냥 입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5학년까지. 6학년이 딱 되더니 어느 날 어머니 옷을 사오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절대 저는 이런 줄무늬를 좋아해요. 이렇게 티셔츠 체크무늬 뭐 이런 거 이쁘잖아요. 걔는 안 입어요. 이거 끝이야. 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안 사요.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옷을 사 입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가 적당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5만 원씩 용돈을 줘야 된대.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 있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먹으러 가야 된대. 놀러 가야 된대. 근데 솔직히 나가서 여러분도 누구 만나시면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나가서 친구랑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못하죠? 네.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가 그럼 중학생들한테 용돈이 적당할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용돈이 적어서 집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용돈 5만 원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문이 턱 막혔어요. 얘랑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협상을 해봤냐 아버지에게. 이 얘기는 혹시 아버지에게 용돈이 적으니 부모님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혹시 네네 혹시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렸냐, 용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말이 안 맥혀요. 했다 이거예요.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맥혀요.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시겠어요, 선생님? 네. 그 다음엔 어떻게 여기서 이제 또 말문이 막힌 거야. 했는데
안 맥힌대. 내 날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랑 얘기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흐지부지 하면 안 돼요.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와 대화를. 그 다음엔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줄 수 없어. 우리 경제 사정상 더 늘려주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으니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저기 찾아 생각을 해보라고. 네네네. 돈을 이렇게 5만 원이 적으면 좀 우리 저기에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용돈을 더 뭐 얻든지 벌든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하신다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 우리는 많은 걸 얘한테 알았나요? 아직 몰랐나요? 아직 정보가 없죠. 없어요. 근데 말꼬를 뭘로 텄냐면 집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나왔니부터 이제 사람이 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적어서 나왔어요 하는 순간 제가 옷을 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싶대? 가만히 보니까 신발도 비싼 거 신었고 옷들이도 티셔츠가 얼마냐고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어머 그래? 저는 옷이 없다는 얘기는 헐벗었다는 그거를 갖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얘는 헐벗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성세대 저한테 있는 거죠. 편견이 선입관이.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얘기해 주세요. 응. 그것 때문에 5만 원이 부족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쳐갖고 어느 정도 얘기해봐요. 지금 현재 나와서 그 5만 원 이상을 네가 충족했냐? 그걸 좀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진 않았을 거고 얘기했다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얘가 마음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속상이 안 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속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 그래요.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가 안 된다고 아빠랑 이런 것처럼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절대 이게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대화가 안 되면 그래서 밖으로 도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얻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저기 하다 근데 참 너 학교는 어떻게 했니? 이제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학교 잘 안 다닌대. 그러면 아까 아버지랑 대화가 왜 잘 안 돼? 평소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맨날 내가 이렇게 저기 하면 때린대. 혼을 낸대. 그래? 아버지가 막 아무 때나 야단을 치고 때리니? 이렇게 제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제가 사고 좀 치죠. 이제 이때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잘못했어. 나에게 용돈을 안 줬어. 근데 들여다보면 내가 사고를 좀 치긴 쳤어요. 그래서 사고를 좀 쳤어. 그랬더니 아니 많이 쳤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사고를 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와요. 학교에서 애를 때렸어요. 이제 담배 피다 걸렸어요. 술 마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했어요. 아까 아버지에게 너에게 더 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해봤느냐, 대화가 됐느냐.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버지에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얘가 어떤 표정을 줬냐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다? 내가 얼마나 힘들다?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못 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문제 안 물어봤거든요. 아버지랑 대화해봤어? 너 이렇게 학교 왜 안 가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가 싫어요. 왜 싫니? 애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럼 너가 이렇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니? 그 얘기 했더니 애가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아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힘들다는 얘기를 할 사람이 가족에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는 그럼 뭘 하시니?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집에는 누가 계시니?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할머니와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다며요?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와 이런 얘기하다가 아 그렇구나. 혹시 내가 중간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거나 할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얘가 전화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또 잡혀가면 또 맞는다. 맞는다는 얘기에는 무기에 맞는다 그랬어요. 무기로 맞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만 대한민국에 가정에 무기가 있니? 무기로 맞는 데서 내가 잠깐만 무기? 아버지가 왜 집에 무기를 갖고 있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용어는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맞아요. 뭘로 맞아요? 아무 걸로나. 그게 얘가 말한 무기예요. 청소기,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이에게는 무기인 거예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아버지가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대화가 될 리도 없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분하고 좀 틀어져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얘기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꼴 보고 싶으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아이들의 상태가 그건 거예요. 부모와 얘기가 하기 싫어요. 부모와 얘기가 하기 싫고 선생님 아마 간식이 왔을 것 같은데 전화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부모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만 이제 감정이 상해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때리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감정이 상했어요. 그 사람과 같은 정말 여러분이 누가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한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도 싫죠. 공감하시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느낌 알아요. 내가 저 인간하고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도 너무 싫어. 막 지구를 뜨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면 전화 받으셔야 돼. 밑에다가 간식 놓으셨대요. 좀 이따가 저기 이렇게. 정말로 아이들은 한 집에 그런 부모와 있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던 안 그렇던 아이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족들에게 차별당하고 학대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돌봐지지 않아요. 그런데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 생각하는 거야. 나 밖에 나가서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으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너는 왜 이걸 모르냐?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때 뭘 안 해줬냐면 정서적으로 서로 대화가 안 됐어요. 교감이 안 돼서. 근데 말 안 듣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대화는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나가는 거는 욱해서 자기 감정 막 쏟아놓고 그게 막 감정이 막 쏟아놓다 보면 이제 옆에 보이는 거 막 들게 되고 처음에는 살짝 때렸겠죠. 근데 폭력은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하면서 자랐던 부모들은 또 폭력을 세습하잖아요. 그 아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집을 나온 아이들은 모두 저에게 얘기했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로 답답해요.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감정 이해하세요? 야, 집이 좋은데 뭐 집이 나가면 개고생이야란 말을 해요. 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집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집이 진짜 좋아야 돼요. 집이 진짜 좋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막 으리으리하게 궁궐 같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 단칸방에 살 때 굶주리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어요. 불쑥불쑥 우리 집에 오셔요. 그 아저씨가 좋기도 했고 싫기도 했어요. 제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아무 때나 찾아오는 아버지의 친구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크게 민폐를 끼치진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술을 한 잔 드시면 꼭 먹을 거를 한 봉다리 사가지고 쑥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좋은 마음도 있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근데 그분이 꼭 한마디씩 했어요. 나를 세워놓고 그걸 주고 가 그냥 안 가셔. 아버지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편을 들어주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단칸방에 단무지 하나 놓고 밥을 먹어도 집이 편하다. 내가 집 나갈까 봐 그랬나 봐. 그 아저씨를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사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에요. 추석이 되면 사실은 저 어렸을 때 그 아저씨는 사과를 갖다 주셨어요. 사과를 쑥 놓고 가요.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 중에 유일하신 친구분이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그때 그 경험이 아주 싫지만은 않았던 거죠. 제가 왜 이러고 사냐면 사실은 그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어른은 저런 거구나. 이웃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와 한 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그래도 길거리에서 지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쉼터에 연결했고 쉼터 선생님께 데리러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밥 못 먹는 애들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밥 못 먹는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있을까 싶으시죠? 청개구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얘는 안 넘어가고 있어요. 청개구리는 뭘 하는 곳인가요? 라고 하면 넘어갔죠? 네네.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아까 제가 얘기해서 아이와 뭐 한다고요? 밥은 먹었니? 네, 그리고 저희 청개구리 가시면 입구에 출석부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 정보를 뭐 어디다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청개구리는 국가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라고 한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시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강제로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왜 좋았나요? 우리 이제 청개구리에서 자라서 청개구리 활동가가 되신 분이에요. 저랑 거의 10년 전에, 10년이 더 됐죠? 12년 전에 네, 만났던, 왜 청개구리가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쉼터 안 보내고 네. 가출했을 당시 쉼터 안 보내고 그때 당시 집에 가라고 안 해서 네.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데와 청개구리는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기 가면 뭔가 조사받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그냥 뭐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해서 좋아요. 이게 청개구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요즘 저기 하신 분들은 조금 뭔가 규칙적인 삶, 뭔가 좀 정리된 거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청개구리는 이게 정신없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 건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에 그 친구가 왔는지만 쓰면 돼요. 매일매일 출석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청개구리 이용하실 땐 밑에 가셔서 출석부만 한번 쓰세요. 출석부 쓰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식사, 밥 먹었냐? 그 다음에 이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야 너 이게 오랜만이냐? 아주 쉬운 거. 그냥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요즘 뭐 고민이 있냐? 때로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저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자주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제가 따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죠. 그래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신뢰가 안 돼 있으면 언제 하루 만에 이제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얘는 좀 도와야 되겠어 하고 내가 막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다가가서 너 좀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됐어요. 지원 필요 없는데요? 이 지원이란 말 아주 싫어해요, 애들이요. 저 지원 받는 거 필요 없어요. 지원 필요 없어요. 이거 되게 싫어요. 상담이요? 상담 싫어요. 애들한테 상담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경기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새겨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이들 상담 되게 싫어해요.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 같으죠. 부모랑 대화하는 거 물어볼까 그렇죠. 자기가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 이 사람이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딱히 상담했는데 상담 받아서 뭐가 좋은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상담은 보통 몇 회기로 제공되는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이 너무 얕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깊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받아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고 많이. 언제? 처음. 학교 다닐 때 처음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상담의 처음 경험을 아이들이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다니. 응, 학교를 통해서 얘는 좀 학교에 부정하고 그러면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이제 좀 우리 사회에 좀 상담 만연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요. 너 그럼 상담 좀 받아봐. 상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어려서 학대를 경험했다거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 우리 사회가 누구 저기 하면은 문제 해결을 저기 이렇게 만나서 어렵다 뭐 하다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좀 어디 가서 상담 좀 받아볼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한테 선생님이 너 어디 가서 상담 좀 받아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속으로는 왜 저라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소풍을 못 갈 때, 나만 못 갈 때,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닐 때, 공교롭게 제가 중학교 때 사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복을 입혀놨을 땐 티가 안 나잖아요. 그냥 빨아입기만 하면 되는데 사복을 입으라는 게 생겼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토요일에 한 번씩 사복 입고 학교.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 갔어요. 토요일에 학교 갔죠. 우리 때는 갔어요. 지금이나 학교 토요일에 안 가죠. 주 5일째. 앞으로 주 4일째 한대요. 응? 그때는 교복을 입는 걸 없앨 사복을 하려고 토요일날 옷을 입고 가는데 그때부터 걱정이야. 나 뭐 입고 가지? 엄마한테 힘든데 옷을 사달라고 해야 되나?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고 왔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꼬질꼬질하게 다녀도 내가 수업 시간에 전날 잠을 못 자서 전날 집에 오셔서 전날 너무 힘이 들어서 술을 드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학교 가서 엎드려 자도 선생님은 나에게 그렇게 눈에 띄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렵다는 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대부분 그랬는지 그때는 그런 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보시면 어떤 제도로 연결할까? 예를 들면 좋은데 이거 저기 하면 어떤 기관에 연결할까? 이게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로 그걸 경험한 친구들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그걸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 상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나를 학대하던 보호자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나의 가정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옛날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거나 기적이 일어났거나죠. 사실은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선생님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시잖아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담을 많이 연결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냥 제가 쉽게 상담이라고 하지만 요즘 또 다른 말 하죠.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청개구리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간혹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가 치료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언제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아이 낳고. 우울증. 그렇죠.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에 어느 날 눈을 뜨고 있는 나를 봤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어디 데리고 가냐면 한의원 데리고 가셨어요. 애 낳고 얘가 뭐가 저기 하나 보다. 의사가 아니 다른 데 멀쩡한데 그러더니 그 의사가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은 산후 우울증 같아요. 근데 그 단어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 중엔 지속적인 학대, 방임, 이런 걸로 노출된,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상담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이 가정에서 분리를 시키거나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유엔은 대한민국에 해마다 권고해요.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더 이상 시설에 보내지 마라.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는 실제로 시설에서 나와서 거리에 가출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고아원 아시죠? 고아원. 지금 아이들을 분리해서 보내는 시설들. 대한민국은 대부분 분리가 필요하다면 시설에 보내요. 이건 인권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내가 내 자녀만 남겨두게 됐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셨으면 좋겠으세요? 선생님, 내가 내일 어린 자녀가 있어. 근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자녀만 남게 돼.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땠으면 좋겠으세요? 시설로 가라고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얘는 저기도 없네. 가만히 있어봐.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이 됐어요. 지역사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연결된 기관들이 찾아오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나를 찾아보겠죠. 아실 거예요. 일가 친척을 찾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리양육, 친인척 대리양육이라고 그래요. 요보 아동이 발생하면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발견했어요. 요보 아동이 발견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는 가정에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근데 원가정이 그런 능력을 못해. 그러면 대리양육자를 찾아요. 그러면 제일 우리 IMF 때 도시에서 일하다가 일자리 잃고 막 이렇게 했던 부모들이 막 이혼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골의 조부모들 아니면 큰 집에 아이 좀 잠깐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친인척 대리 양육을 하죠. 근데 다들 그런 좋은 부모 친척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친척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가요. 위탁가정을 있어요. 위탁가정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위탁가정이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위탁가정을 찾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루의 대표님은 위탁가정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활동을 여태까지 쭉 해오신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그 활동을 쭉 했어요. 우리 사회에 위탁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한 친구의 위탁 부모가 돼서 그 아이와 살았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위탁 부모님들 모임에 가면 정말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위탁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제가 15살 된 친구와 같이 제가 위탁모를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6개월을 잠을 못 잤으니까. 매일 밤에 잠을 나가니까 밤새 지켰어요. 6개월을 잠을 못 자서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했어요. 내 부모도 안 하는데 왜 이걸 해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돼서 직장 다니고서 잘 살아요. 가끔 전화 와요. 잘 지낸다고. 위탁가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주 나쁜 속담이 있어요.
혈연 중심 사회죠. 한국이 혈연 중심 사회. 이제 그거 깨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정 얘기했었죠. 가정. 이런 거 이제 방송에 나가면 이제 저 이제 문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혼자 살면 무슨 가구? 1인 가구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하면 누가 살아야 되죠? 엄마, 아빠란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돼. 가정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를 봤어요. 뭐지? 딸 사위를 보실 거다. 뭐 아들 며느리를 보게 될 거다. 무슨 법이 통과되면 뭐 이거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걸 제가 지나다가 봐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이지? 이 얘기였구나. 그쵸? 동반자. 동성애.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저게 무슨 뜻이지? 딸 사위,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벗던 거죠.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할까요?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은 제가 이제 청개구리 하면서 그거 조사를 했었어요.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성성과 여성성 하면은 제가 100% 여성성만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는 난 남자니까 다 100% 남성성만 있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양성. 그래서 양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넌 여자니까, 넌 남자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처음에는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가슴을 기저귀로 띠로 둘러매고 나는 남자예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가 대부분 여성 청소년들이네요. 주사를 맞아요. 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남자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 진짜 괜히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남성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남성적인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애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게 구성된 가정들도 우리 사회에 있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개구리에 그런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자인데 제가 겉으로 봐도 여자이고 뭐 이렇게 속으로 봐도 여자 같고 뭐 다 여자임에 틀림없는데 아니래. 자기의 성정체성은 남성.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 가치관에 반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는 왜 여자애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니?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양성애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오히려 지금은 갱년기가 되니까 여성 호르몬은 어떻게 좀 바닥이 난 것 같고 남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갱년기를 지나면 막 여성들이 더 씩씩해지는 분도 계시고 남성분들은 막 드라마를 보고 막 울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대화들,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어제 쉼터 연결했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어떤 분이 청소년들에게 뭘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이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어제 연락이 오셔서 제가 몇몇에게 물어봤지만, 보세요. 너 이거 받을래? 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이거 너 주었네, 너 가져.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걔가 그 신발이 필요한 애로 보여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게 생겼어. 근데 필요한 친구들은 가져와. 그래서 오픈해요. 일부러 하지 않고. 아니면 정중하게 물어야 돼요. 따로.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이렇게 언제든지 뭔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 때는 요청을 해도 좋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다 뭐하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래. 그렇지만 사전 정보는 내줘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와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대신 전제가 있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없으면 막 집을 사줄 수 있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니네 집은 다 해결해 줬어.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한때 청개구리에 애들이 오해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거기 가면 뭐 다 해준대. 다 내가 언제?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네. 그러면 애들이 가서 전한 거야. 애들이 가서 자기네가 좋았으니까 얘네도 좋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사실은 주거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백쌤이 계신데 제가 백쌤하고 연결하면 일시적으로 주거가 필요한 친구들은 주거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 오는 애들이 다 그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개구리에 오시면 오늘 뭐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는 오늘 도자기. 도자기를 하셨어요. 정현 선생님하고 도자기를 하셨습니다. 청개구리 오시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셔요. 여기 이제 밥을 먹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방. 이따가 이건 옛날 건물이에요. 옛날 철골이 막 그냥 물퉁물퉁 튀어나와 있는 막 험악한 분위기. 그래서 리모델링은 싹 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식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쌀도 필요하면 이제 쌀도 이렇게 필요한 친구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제 우리 오시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청개구리는 편안한 거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도 그냥 놀이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뭐예요? 타로 하시는 선생님이 오세요. 그래서 타로 상담 해주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애들이 타로 선생님 오시면 뭐부터 물어보게요? 네? 잘 알아요. 타로는 선생님들이 오면 애들이 딱 타로 선생님이 요 테이블이었어요. 여기다 쫙 이제 타로를 깔아요. 내가 타로를 배우려고 했어. 다음에 우리 타로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한번 타로 보시면 재밌어요. 타로 선생님이 오면 그냥 하루 종일 타로만 봐야 돼. 딱 가면 아이들이 딱 커플이 가갖고 우리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아니 사귀는데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 우리 언제 헤어져요?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타로를 하면 희한하게 연애로 시작했는데 자기 얘기해요. 연애 질문했는데 근데 나는요. 내 아버지는요. 내 어머니는 그걸로 돌아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타로 상담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송년회 저희 하마다 송년회 있어요. 그래서 송년회 때 우리 친구가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여기는 아프리카 선생님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해요. 여기 송내동 문화의 집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고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네, 밑에서 저희 청개구리 아이들을 밥을 만나서 해주시는 잠깐만요. 다음 거. 그러면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 때도 되도록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함께 하라고 시켜요, 제가. 네. 제가 잘생긴 남자애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확대하시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화면에 얘가 안 나와요. 다음을 눌렀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기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오구나. 네네네. 아까 어떻게 나오다가. 그래서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불금성이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의 성토크.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의 성토크. 혹시 성문화센터 활동가 선생님 안 오셨죠? 그 금요일 밤이면 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콘돔도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성교육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나눠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중요하죠? 아이들에게도 중요해요. 애들이 뭘 그런 걸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 2년, 3년째 됐죠. 학교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사회성이 그 얘기해요. 사회성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관계를 잘 못 맺는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막 말하다가 이렇게 해요. 얘가 신고해요. 왜 신고해요? 얘가 나 건드렸어요. 내가 싫은데 건드렸어요. 이거 폭력이에요. 그렇게 신고해요. 실제로. 야, 웃기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신고해요. 되게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오면 아이들과 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법률 상담가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2층에도 변호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련된 거. 왜 애들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네? 받으세요.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왜 필요하세요? 사고 쳐서요. 네? 네? 재판. 꽤 많은 친구들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고를 쳐놨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어쨌든 그 법률지원센터가 오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자기 수업, 음식 수업,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성문화센터, 법률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저희랑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뭘 한다고요, 주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내가 법률을 공부해야 되겠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야, 애들이 성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아요. 청개구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왜? 거기 가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요, 이걸 좀 배웠는데 거기 가서 써먹으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와서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청개구리에 누가 없으면 안 될까요? 밥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제 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밥 해주는 엄마든 아버지든 누구든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청개구리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청개구리 제일 중요한 건 밥이에요. 그런데 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내가 성교육 전문가가 되고 법률 전문가가 되고 상담 배워가지고 와서 이거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상담에 이미 질렸어요. 왜? 집에서는 여전히 맞는데요.
왜?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집에서 차리는 따뜻한 밥상, 부모와 얼굴 마주보고, 그쵸? 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냐? 응? 뭔 일이 있었냐? 내지는 게임돌이라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이 자식이 왜 게임만 해? 이것이 아니라 너는 뭐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러고 있는 게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희 아이가 오프 더 레코드예요. 저희 아이가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우, 저도 저도 이게 왜 안 올라오겠어요? 왜? 밤늦도록 하니까. 막 1시, 2시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일하다 보면 제가 밤에 놓쳐서 뭘 하고 있을 때 보면 저 방에 불이 켜 있네? 왜 저러지 하고 가서 보면 막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끼고 게임할 때 막 뭐가 나오더라고요. 뭘 말을 해. 그냥 혼자 막 말을 해. 근데 혼자 말하는데 이쁜 말을 안 해. 그쵸? 혹시 자녀분이 중고등학생 있으세요? 아, 다 컸죠? 근데 커도 한대요. 맞아요. 커서도 해요. 어른도 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른들도 하죠. 간혹 뉴스에 보시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가 게임하다 아이를 먹이지 않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죠. 그러니 부모의 교육이 최고. 네. 부모의 교육이 제일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 교육을 의무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평생 교육으로. 80%를 부모를 낳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손가정 같은 것도 참 가정을 줄이고 이혼 같은 것도 줄여야지 우리나라 참 사회가 큰일 났어요. 진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무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된대. 목재 같은 것도 참 없애지 말아주고 네.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간접제 없애지 말라. 이혼도 시키지 법정에서 이혼도 시키지 말아주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기 어려워서 빈곤층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혼을 시키지 말아야 돼. 안 하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는 그 교육을 80%는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은 이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할 때니까. 그런데 부모의 교육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일 가신대요. 우리 인사하고 가세요. 오셔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 돈 많이 벌어오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럴까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24살 안나경입니다. 네. 저희 청년 활동가. 네. 네. 밑에 카페 매니저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카페를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와주셨어요. 20분. 조금만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했다가 까먹었어요. 네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돈이 아니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제 아들 얘기하다 그랬죠? 이렇게 막 혼자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보니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저도 화가 나고, 그러면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화를 내려다가, 그래도 나름 한번 이 관계를 틀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화내요. 화가 확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야, 너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뭐 하니? 잠깐만.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막 이게 여기서 막 메아리 쳐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화가 올랐다가 잔소리가 아닌 다른 건 뭐가 될까 막 이제 그렇게 어려워요. 자녀와 뭐를 하는 건. 그래도 제가 노력해요. 10번 중에 한 번은 노력해요. 가서 게임하는 데 가서 이렇게 좀, 야, 좀 앉아보자, 야. 뭐 하냐? 무슨 게, 아우, 이거 되게 재밌냐? 뭐 이러면서, 야, 너 이거, 이게 무슨 게임이냐? 하고 이름을 막 아는, 엄마가 아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가능한 보호자들이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청개구리를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요? 좋은 어른. 내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양육자, 보호자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그냥 사실은 제가 아마, 어려웠지만 집에서라도 조금 객관적으로 좀 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좀 생기는 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 오면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밥상을 차리는 건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객관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주관적인 자기 욕심이 들어간 내 자녀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내가 막 감정적으로 1차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밖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은 실제로는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잘 훈련하면. 그래서 청개구리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건 실제로는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면 형성해야 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물론 저희 활동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활동에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려요. 여기에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청개구리에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왔다 가면 항상 제가 여러분을 대접해야 돼요. 봉사하시는 분이 왔다 가는 손님이 되면 제가요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어른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여기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요. 그래야 저희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렇죠? 집안일은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 일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상담 전문가가 와도 제가 이렇게 요청해요. 부엌에 가서 도와주세요.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세요. 드신 건 설거지 하세요. 여기 아이들도 다 설거지 합니다. 청개구리 오면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서빙해요. 아이들이 봉사하게 해요. 야, 저기 바쁜데 말이야.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도와달라고도 요청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끼니 하나로 밥 한 끼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한 끼의 밥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 질문은 틀렸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뀝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의 목적은 뭔가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다 아세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안 변해요, 잘. 저도 잘 안 변하는 구석이 있어요. 약간 고집스럽고요. 안 변해요. 밥 한 끼 했다고 변할까요? 라고 한다면 질문은 잘못됐어요. 저는 변화시키려고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밥 한 끼로 관계를 맺고 싶을 뿐이에요. 어디 가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일 뿐이에요. 어디 가서 야, 나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더라. 세상 살맛 안 나더라. 낭떠러지의 절벽이더라. 이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도 여전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머, 아직도 청개구리 하세요? 이 얘기를 애들이 가장 많이 해요. 다 떠났는데 왜 선생님은 거기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그대로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른들이 먼저 사실은 변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변하지 안 변하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게 변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뭘 하면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아이는 잘 기른다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이웃의 자녀들의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청개구리가 밥 한 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냐? 질문은 변화의 목적이 있다면 잘못됐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랬더니 변하더라. 뭐가? 관계는 변하더라. 아까 저하고 인사를 나눈 친구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땐 저를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선생님. 선생님. 네네. 제가 목사 부인이라서 이렇게 좀 부르는 호칭이 또 하나 있어요. 빨리 안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불러요. 또 가장 그거 이렇게 있고 대표님. 아줌마. 네, 아줌마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누나. 언니, 이런 말. 내가 10대들이 다 보고 누나, 언니 하는데 아유, 기분 좋더라고요. 내일 모레 이제 저긴데. 그래서, 대장님, 이런 말로 많이 이제 불리는데 사실은 상대방에게 쓰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야, 저 꼰대. 야, 이건 아이가 잘못한 건가요? 꼰대라고 걔가 부를 때 저는 화 안 나거든요. 맞아. 나 꼰대 짓을 좀 하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나에게 욕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 한 끼가 준 기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청개구리가 처음으로 밥차를 가지고 공원에 가서 천막을 치고 쫙 상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밥을 해줄 때 저만 치서 어떤 애가 여기를 촥 문신을 촥 하고서 그날 문신을 처음 했대요. 팔뚝 반을 다리라는데 여기가 막 시뻘게 이렇게 무진장 아프겠더라고요. 제가 뭣도 모르고 너무 아프겠다 이제 했다가 걔한테 아주 그날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냥 잘못하고 이거 건드린 거예요. 아프겠다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갔는데 걔는 진짜 아팠던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하고 관계를 만회해야 되잖아요. 막 밥을 막 해갖고서는 해서 맛을 좀 한번 봐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햄 치즈 덮밥을 했어요. 이게 다 볶음밥을 이렇게 현장에서 하고 그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를 쫙 뿌려요. 쫙 뿌려서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치즈가 쫙 녹아요. 보기에 끝내주죠. 기억할 거예요. 저희 메뉴였어요,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맛을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준비했는데 어때? 내가 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막 분위기 관계를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딱 먹더니 맛있네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그날 밥 한 끼를 먹고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이렇게 아픈 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청개구리가 가면 저기서부터 90도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무섭게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친구는 저를 째려보거나 침을 뱉거나
아래로 처음에 훑었거든요. 아줌마가 뭔데요? 이렇게. 아줌마라고 불렸어요, 진짜로. 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따뜻한 밥을 내가 먹이고 난 이후에 그 친구는 저기서부터 청개구리가 있으면 안녕하시냐고. 이 인사를 한쪽에 멋있는 문신을 한 친구가 기분 되게 좋아요.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오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밥을 주는 지역의 엄마들을 길에서 만나잖아요. 아이들이 저쪽에서 담배 피다가도 어머 청개구리 엄마다 하고 싹 숨기고 안녕하세요.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어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지금도 이런 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지역에서 선생님 아마 늦게 오셔서 제가 소개를 잘 못 받아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저는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 몸투표를 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하시는 활동 속에서 오늘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랑 함께 이제 부천역에서 이제 같이 하실 팀들이세요. 이렇게 저랑 같이 함께 하실 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이제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아시면 나도 좀 저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청개구리에 오셔서 뭐 주방에 들어가는 게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청개구리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제일 좋은 거, 청개구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주방장이다. 주방장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저희의 미래가 밝겠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이 청개구리 밥상이 그 청소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네, 청개구리가 네, 아주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센스가 있으세요. 네, 청개구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냐라고 하는데 이 1층 공간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많이 알리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개구리 버스를 만들었죠. 애들끼리 소식통이. 그렇죠. 내가 대봉동에 목욕탕 있는데 그 사장이 애들을 잘 의외니까 그 결손가족 애들이 몇몇 오면 전화가 다 와. 그렇죠. 어느 쪽에 잘해주는 걸 언제 알아요? 그래서 매스컴에 노출이 돼서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노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작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100명씩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소문을 내지는 않아요. 아름아름 와도 최대로 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을 확대한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뭐가 있을까 해서 돌아다니는 청개구리를 만들자 해서 버스를 만든 거예요. 저에게 청개구리 버스로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천에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럼 저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과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주방이 들어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저희 이번 주는 추석이라 오픈을 안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라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난주에는 도당 장미공원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청개구리 버스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면 밥을 준비해 가요. 똑같아요. 밥 준비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상담 받을 수 있는 자리,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래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왔었죠? 오정동에 봉사하실 분들을 만나러 내일 제가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역에서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버스가 가요. 그런데 어떤 지역엔 버스가 못 가는데 청개구리가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부천역 청개구리, 도당동 청개구리, 그 다음에 약대동 꼬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식당 마루가 있죠. 이런 공간들이 계속 확장되는 게 지금 보니까 어린이식당 마루는 멀잖아요. 근데 저기서도 와서 120명, 130명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너무 네, 중동에서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옳지, 남부역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멀리 들어와? 그럼 거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럼 다음번엔 거기다 하나 더 만들자. 누구랑? 그 지역의 주민들이랑. 그게 제 이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활동하는 가장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는 얘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잘났거나 제가 특별히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해보자. 시민들과 함께 해보자.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나가고 이렇게 잘하면 뒤에는 그냥 하면 되겠네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능하겠네? 그래서 지역에 식당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버스도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주변에 가셔가지고 야, 우리 동네도 이거 뭐 해보자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 지역이 생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또 혹시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없고 저는 이제 청개구리 식당이라는 거를 이제 듣기는 했는데 잘 몰랐고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뭐 이쪽에 할 때 금요일에 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얘기는 듣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하니까 오늘 또 이런 교육이 또 있다고 해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 뭐 만나서 저는 뭐 상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업 그냥 좀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들하고 조금 더 공감을 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또 어떤 곳인지 직접 뭐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한번 와서 한번 보고도 싶고 그렇게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제 한다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내동에 원래는 이제 지난주 오늘 저녁이네요. 송내동에 이런 청소년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모임이 있으시대요. 모임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만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이 지역에 생기시면 언제든지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뭐 아주 전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뭐 문화재단에서 좀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자원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를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시민들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항상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개구리가 완벽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